아 맞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하는 말. 제 유튜브 다시 보기에 있는 그 소개 영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광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발 내 소개 영상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줘. 망할 테트리스 말고. 제발, 제발 부탁이다. 테트리스 말고 내 소개 영상에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슬프게도 테트리스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44위입니다. 다시 보기라서 아마 되게 오래 보시는 분도 안 계실 텐데 왜지? 그리고 어제 저녁에 오기로 약속을 했었죠. 근데 제가 어제 못 왔네요. 분명 잠을 안 잘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잠들었습니다. 놀랄 정도로 잠을 정말 잘 잤습니다. 참고로 제목이 이런 이유는 별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음 제가 지금 삶은 달걀을 먹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슬슬 유튜브 다시 보기도 방지를 좀 달고서 올릴 것 같네요. 그날 했던 거랑 포함해가지고 맛있다. 이건 또 살짝 반숙이 돼 있네. 살짝 반숙되는 것도 맛있고 완숙도 맛있고
저는 지금 사실 밥 좀 먹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러분들 몰랐겠지만 굉장히 도파민적인 식사를 했기 때문에 어제 마라탕을 먹고 낙곱새까지 먹으면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도파민적인 식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도파민 디톡스를 맞을 겸 삶은 달걀을 먹고 있습니다. 어제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나타낼 오늘은 어제 말한 것처럼 3시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넘어서도 방송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점점 고민이 이제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낮 방송을 확률로 돌리고 저녁 방송을 고정으로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글 고정 어떻게 하는 거죠? 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조금 뉴비거든요. 딱 그런 건 없나 봐요. 아쉽다. 커뮤니티 글 고정 같은 게 있었다면은 커뮤니티 글로 뭐 하나 적어놨을 텐데. 아유, 아쉽네요. 이렇게 적을 게 없어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들 잠은 잘 자셨나요? 저는 정말 잘 자고 왔는데요. 더 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자서 더 자고 싶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정말로 더 자버리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으니 그냥 적당히 자고 뭐 좀 먹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먹고 왔습니다. 그냥 먹고 있었죠. 지금은 다 먹었고요. 아마도 저의 사실상 정규 방송 식사량은 삶은 달걀로 한정되지 않을까 계속. 낮 방송을 좀 더 꾸준히 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계속 삶은 달걀을 먹을 것 같네요. 얼떨결에 다이어트 식단이 돼가고 있는데
뭐 저는 다이어트 식단도 좋아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살도 빼고 싶으니까. 방송하면서 식단 조절이 돼가지고 살도 빼면은 이득 아닐까요? 일단 전 좋았으니 나이스. 식단 조절이 되잖아요. 방송 키면서. 아, 방송이 저에게 굉장히 건강한 삶을 강요하고 있네요. 물도 마시고 쌀물 달걀도 먹어서 다이어트 식단도 만들어주고. 어째 저는 방송을 하기 전보다 방송을 한 후가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여타 사람들과 다르게 오히려 방송을 하는 게 저에게 더 건강한 생활을 강요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 그리고 원래 소개 영상 뒤로는 웬만한 다시 보기 영상에 썸네일을 그리려 했는데 이게 문제가요. 제가 다시 이제 방송을 하고 나서 뻗습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을 하는 내내 시끄럽게 떠드니까 보통은 뻗거든요. 체력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뻗고서 쉬고 나서 이제 일어나면은 다음 방송 시간입니다. 이제 낮방송을 다 하고 나서 2시에 끝내던 시절에도 낮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일어나면은 보통 5시에서 4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방송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됐어요. 네, 일단 체력을 늘릴 겸 해서 아마도 오늘부터는 또 그림을 그리면서 아마도 이제 하지 않을까. 오늘 방송에서 그나마 좀 이제 했던 얘기들을 여러 가지 썸네일에 담아가지고. 참고로 저는 딱히 전용 썸네일도 없고요. 썸네일러도 없고요. 전속 편집자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다 편집하고 제가 다 썸네일 그리는 편이라 어떻게 보면 1인 체제라서 정말 바쁘게 해야 됩니다. 유튜브 관리도 못하고 있고요. 저희 방은 매니저도 없고요. 정말 완전 아수라장 거의 무법지대인데 하지만 제가 있으니까 모든 걸 관리할 겁니다. 제가 있으니까. 제가 모든 걸 할 겁니다. 제 방송 관리도 할 거고요. 유튜브 관리도 할 거고 썸네일 관리도 할 거고 편집도 해야겠죠. 근데 아마 제 방송에서 제가 편집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딱히 그 풀영상 말고는 관리할 자신이 없어요. 편집하느라 방송 시간 놓치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손해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편집을 포기하고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추구할 겁니다. 제가 말을 하려고 방송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사실 뭐 여러분들이 오면 좋으니까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긴 한데 제가 말을 하려고 방송을 하는 거지 유명해지려고 방송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유명해지면 좋긴 한데 음 말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또 오늘 저녁은 뭐 어제 원래 하려 했던 게임 있잖아요. 그 하려 했던 게임 오늘 저녁에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낮에 방송 일정은 뭐 크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아마 아무것도 안 하지 않을까요? 게임 찾는 것도 사실 안 할 것 같은데 오늘은 가장 큰 게 어제 찾아놨잖아요. 어제 찾아놨어가지고 아마 오늘은 안 찾을 것 같아요. 한다 쳐도 그냥 간단히 둘러보기만 할 거라서 그냥 진짜 저 혼자서 잠깐 둘러보기만 하는 수준일 거라서 아마 그 정도로 말 정도로 이제 딱히 없네요. 오늘은 이제 여름 할인 시즌이라고 많은 게임들이 할인하고 있네요. 정말 많은 게임들이 할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거는 따로 제가 사서 플레이해야겠네요. 어째 저게 안 눌리지? 저 신규 출시 순위 안 눌리네요, 어째.
저만 따로 볼 거니까 굳이 태그를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회사에 무슨 게임이 나왔을지는 모르겠네. 솔직히 뭐 하루 만에 할만한 게임 나왔을 것 같진 않아요. 하루 만에. 왜냐면 그 정도면은 평소에도 사실 게임이 잘 나왔던 거 아닐까요? 하루 만에 이제 할만한 게임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이미 게임 일정이 정해져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뭐 저에게 소식통이 왔을 테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는 보통은 하루 만에 할만한 게임이 나오지 않았을 확률이 좀 더 크겠죠. 뭐 역시나 하루 만에 할만한 게임이 나오진 않았네요. 나왔으면은 정말 좋았겠지만 나오진 않았네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고로 사실상 오늘 게임 찾기는 없고, 사실상 오늘 저녁에 게임만 있겠죠. 오늘 저녁에 할 게임이 얼류 휴먼이라는 게임인데 어제 말씀드렸죠. 캡처 인증하는 게임. 아 정말 어제 했어야 됐는데 오늘 안 해가지고 어제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어제 못했네요. 그렇지만 해서 어제 조금 고해성사를 하자면은 웹툰 재밌는 걸 찾았어가지고 뭐 그건 당연하게도 잠들고 나서 일어나고 나서 본 거긴 한데, 일어나고 나서 웹툰 재밌는 걸 찾아가지고 그냥 그거 보느라 조금 사실 농땡이 피운 것도 있겠다만, 아니 그러니까 자기 전에도 봤었나? 자기 전에도 보면서 농땡이 피웠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시간 보내려고 좀 쉬는 타임 겸 시간 보내려고 이제 농땡이 피울 겸 웹툰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 내내 속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내내 속이 안 좋았어가지고 방송 킬 컨디션은 아니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쉬고 오늘 왔으니까 문제 없겠죠. 오늘 저녁도 키려고 노력은 할 거니까 아마 안 자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해서 졸리긴 한데요. 밤 오히려 자고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자고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방종하자마자 자고 7시에 와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요. 정확한 장담은 못해요 사실. 깨냐 문제죠. 제가 그때 깰 수 있냐가 문제인 거라. 웬만해서 깰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 깰 거라서. 전 제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중이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 방송일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시간마다 항상 오고 있는 거긴 하죠. 그것 때문에. 왜냐면은 사실 고정 시간대에 계속 오다 보면은 사실 고정 시간대에 와서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저한테 관심을 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고정 시간대에는 방송을 키는 편이긴 한데, 오래 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오래 하는 게. 오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고민인 거는 왜 유튜브 채널에 제 다시 보기 채널이 계속 어째선지 저거 무엇이냐 테트리스 영상만 뜨는지 모르겠는데, 테트리스 영상 말고 다시 그 소개 영상이 좀 더 떴으면 좋겠는데, 정말 슬프네요. 슬퍼요.
이건 덤이긴 하지만 제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가 늘었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지금 가서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가 늘어가지고 저의 그냥 그 평균 시청자라 해야 될까요? 평균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저의 작은 소망이죠.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늘겠죠.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홍보를 안 하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홍보하는 체질은 아니라서 뭐랄까 홍보하는 게 정말 귀찮습니다. 물론 방송을 열심히 할 거면은 홍보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전 홍보하기 귀찮아요. 막 다른 방송 찾아가고 막 트위터 하고 하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는 얌전하게 고정 방송일에 고정 방송일은 없죠. 고정 방송 시간에 계속 키는 거죠, 사실. 그러면 누군가는 계속 저에게 관심을 가질 테니까. 그리고 관심을 가져준 여러분들과 저는 계속 제 얘기만 들으면 되니까. 원활한 소통을 하고 싶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얘기만 듣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면 제가 풀썰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은 달걀 관련해서 일화를 좀 여러 개 말씀해드린 적이 있던가요? 삶은 달걀을 저에겐 삶은 달걀은 살짝 약 같은 겁니다. 약. 배고플 때 먹는 약 같은 느낌인데 웬만해서 삶은 달걀을 먹으면은 제 몸이 아픈 게 좀 낫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식욕이 없는 게 식욕 감퇴가 낫는데 이제 삶은 달걀을 먹으면은 어 좋긴 합니다. 생각보다 좋아요. 삶은 달걀을 먹으면은 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삶은 달걀 내에 있는 영양분이 많아서일 확률이 좀 높겠지만 먹으면은 식욕 감퇴도 좀 해결되고 몸에 힘이 없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해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외에도 포만감 해결도 되고 하다 보니까 삶은 달걀은 저에게 굉장히 약 같은 존재입니다. 약. 그것도 이제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 아플 때 삶은 달걀 먹으면 보통 웬만해서 낫더라고요. 맞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약을 안 먹었어. 약 좀 먹을게요 여러분들. 진짜 약을 안 먹고 있었어요. 아이고 진짜 약을 방금 먹었고요. 만병통치약은 먹으면서 저의 전용약을 안 먹고 있었다니 이거 참 모순된 이야기 아닐까 싶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더 많은 관심과 팔로우를 해줬으면 좋긴 하겠는데 뭐 사실 안 해주셔도 큰 상관은 없겠죠. 왜냐면은 꾸준히 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삶은 달걀은 저한테 뭐랄까 감기나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나을 때 빅맥 치료법이라고 하던가요? 빅맥 치료법. 이제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빅맥을 우겨 넣어가지고 나으려는 그런 치료법처럼 저는 삶은 달걀을 먹으면은 웬만한 병들이나 좀 증상들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완화가 되는 덕분에 이제 좋습니다 저는. 삶은 달걀을 그리고 좋아하기도 하고요. 한창 뭐라 해야 될까요? 식욕이 없던 시절에는 삶은 달걀만 먹었던 시절도 있고 일단 맥반석 계란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찜질방 같은 걸 좀 좋아합니다. 찜질방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유는 뭐 별거 없고 당연하게 맥반석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비례해서 식혜도 정말 좋아하고 삶은 달걀이랑 같이 먹기 좋은 사이다도 좋아합니다. 사이다도 제로 사이다 위주로 먹긴 하는데 옛날에는 일반 사이다를 많이 먹었고요. 근데 사이다도 일반 사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상 거의 반 이상은 물 사이다를 먹긴 했습니다. 물 사이다가 더 맛있더라고요. 사이다가 좀 더 부드러워가지고 좀 더 맛있어요. 탄산감이 살짝 죽긴 해도 좀 더 부드러운 사이다를 먹는 맛이라 맛있어. 그 맛이 이제 탄산감 안 죽이면 제로 사이다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제로 사이다를 정말 좋아합니다. 사이다 얘기하니까 또 방송에서 전에 얘기했던 스프라이트를 사이다라고 파는 놈들 얘기가 떠오르네요. 대체 왜 스프라이트를 사이다라고 파는 건지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긴 하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편이 많습니다. 안경을 안 쓰시는 건지 아니면은 사기꾼 재질이신 건지 스프라이트를 사이다라고 팔더라고요. 전혀 다른 것인데 말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서운한 얘기도 있었고 이런 서운한 얘기는 뭐 제 아마 다시 보기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끝에서 세 번째 영상일 텐데 얼마나 서운했으면은 아마 내내 소리를 지를 겁니다. 삶은 달걀 얘기를 좀 이어가가지고 저는 그냥 계란을 먹는 웬만한 방식을 다 좋아합니다. 오므라이스도 좋아하고요, 계란 후라이도 좋아하고, 그리고 계란 볶음밥도 좋아하고, 삶은 계란도 좋아하고, 그냥 단순하게 계란으로 해먹는 요리 자체를 다 좋아합니다. 라면에도 계란 넣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다 다르게 넣어 먹고요, 때마다. 그런 식으로 저는 그냥 계란 자체를 정말 좋아해요. 계란이라는 재료 자체를 정말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게 좋아합니다. 순수하게. 근데 생계란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그 날달걀을 그대로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일본에 있는 이제 간장 계란밥은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먹는 건 좋아하는데 전에 계란이 너무 맛있으니까 달걀이 너무 맛있어서 그냥 날달걀을 먹어봤거든요. 날달걀도 보면 맛있을 거야 하면서 먹어봤는데 노른자가 겁나 비리더라고요. 겁나 비려가지고 그날 이후부터는 날달걀은 무조건 간장 계란밥만 먹는 걸로. 물론 최근에는 간장 계란밥도 잘 안 먹고 그냥 계란 2개 푼 다음에 계란 2개를 프라이팬에 풀고 프라이팬에서 대충 스크램블식으로 해주다가 어느 정도 익는다 싶으면은 간장 뿌려주고 밥 넣어서 간장 계란 볶음밥을 해먹는 게 더 맛있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그냥 간장 계란밥을 잘 안 먹고 있어요. 간장 계란밥 맛있긴 한데 생각보다 비리기도 해가지고 최근에는 간장 계란밥을 잘 안 먹고 있습니다. 볶음밥은 해 먹어요. 간장 계란 볶음밥은 해 먹습니다. 그건 맛있으니까 볶음밥은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장 계란 볶음밥은 먹습니다. 그건 또 맛있거든요, 사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계란 2개에 간장 반만 해서 한번 드셔보시길.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냥 진짜 뭐 단순하게 계란볶음밥의 완전 단순한 버전이라고 보시는 게 좀 편하긴 해요. 파도 안 들어가고 하는 그런 진짜 단순한 버전. 순수하게 간장만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뭔가 맛은 되게 고급진 간장 계란밥 맛이에요. 기름으로 한번 그 달달 볶아서 그런가. 간장 계란 볶음밥은 맛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마가린 넣어서 먹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긴 했었어요. 마가린 들어가면 왠지 딱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마가린이 뭔가 좀 달콤한 그런 기름이라서 딱 이제 간장계란 볶음밥에다가 마가린으로 기름 해가지고 맛있을 것 같다. 맛있겠다.
아, 겁나 맛있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 먹습니다. 요즘 간장 계란밥은. 이걸 간장 계란밥이라고 일컬어도 되긴 한가? 뭐 간장 계란밥 들어가긴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볶음밥이라서 사실상. 아무튼 최근엔 날달걀을 잘 안 먹고 있습니다. 날달걀 자체가 비려서 안 먹어요. 흰자가 생각보다 많이 비려가지고. 흰자가 생각보다 많이 비립니다. 여러분들 날달걀 드셔봤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그 말 그대로 날달걀, 이제 밥이나 이런 거를 거치지 않은 단순하게 날달걀만 먹어보신 적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먹어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왜 궁금했냐면요, 이제 아이돌이나 가수들이 보통 이제 노래하기 전에 날달걀 많이 먹잖아요. 옛날에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뭐 이유는 대충 짐작이 가긴 합니다. 달걀 내에는 점막으로 목 쪽에 기도라고 해야겠죠. 기도가 맞나? 식도? 아무튼 목 쪽에 점막으로 코팅을 해주는 용도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날달걀을 먹으면서까지 굳이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맛이 없었어요, 날달걀이. 그래서 이거 왜 먹는지 먹고 나서 솔직히 그 정도인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친형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친형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거 날달걀 더 먹기 싫어서 그러는 거다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뭔가 납득이 갔습니다. 맛이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맛이 없어가지고, 아, 더 먹기 싫어서 더 잘 부르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낭설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좀 했습니다. 더 먹기 싫어서 그러는 거 맞는 것 같은 하면서. 실제로는 노른자 자체에 있는 점성이라 하죠. 점성 때문에 먹는 확률이 좀 높을 텐데, 사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더 먹기 싫어서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날다가를 더 먹기 싫어서. 아, 그래가지고 날달걀은 가능한 먹지 마십시오. 먹는 상황에 나오더라도 날달걀을 먹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날달걀은 진짜 별로예요. 겁나 비립니다.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살짝 그 생선의 비린맛과는 좀 우위 가르기가 힘들어요. 어 생선의 비린맛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그 열이 달라요, 열이. 생선의 비린맛은 뭔가 바다짠 맛이라 해가지고 그런 뭔가 좀 광대한 비린맛이 나거든요. 날달걀 비린맛은 뭐라 해야 될까요? 살짝 그 돼지 누린내 농축한 맛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나요, 되게. 날달걀 비린맛은. 아, 그래야 날달걀은 웬만해서 먹지 마이쇼. 먹을 상황이 나오더라도 굳이 그거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그걸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그냥 삶은 달걀 얘기하면서 뭐 날달걀 얘기까지 왔는데, 저는 달걀 자체를 그냥 어떻게 먹든 간에 좋아합니다. 날달걀 제외하고요. 날달걀로 만든 간장 계란밥도 좋아하긴 합니다. 그렇게 먹으면은 흰자 비린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간장에 묻히는 건지 밥에 묻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웬만해서는 그 흰자 비린 맛이 안 나더라고요. 뜨거워가지고 향이 사라지는 건가? 어쨌든. 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 날달걀로 만든 그 간장 계란밥은 생각보다 그 뭐라 해야지, 균 감염 위험이라 해야 되나요?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도가 생각보다 높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게 일본 쪽은 따로 정제 과정을 거쳐서 살모넬라균을 세척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균 박멸? 그걸 좀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정제 과정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살모넬라균 위험이 좀 크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릴 때 먹고서 큰 문제 없었으니까 아마 저는 살모넬라균을 이긴 거 아닐까, 그 당시에는. 원래 어릴 땐 그런 거 먹고 자라는 겁니다. 어릴 땐 진흙도 퍼먹고 모래도 퍼먹고 돌도 씹어먹을 나이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살모넬라균도 가끔 필요한 영양소를 먹고 이제 그렇게 필요 영양소를 먹고 자라는 거죠 뭐. 뭐 살모넬라균도 균이니까 음 영양소는 있지 않을까요? 단백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지방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무기질이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뭐. 아무튼 간에 필요 영양소를 먹지 않았을까요? 막 살모넬라 균인데 달걀에 묻어있던 균이니까 단백질이려나? 아무튼 간에 그래서 살모넬라 균 위험이 크다 하긴 하는데 뭐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 게 보통 이제 뭐라 했더라? 적당히 가열하면은 죽긴 한다 하더라고요. 살모넬라균이. 그래서 삶은 달걀은 아무 문제가 없고 한 평소 이제 균 박멸하듯이 어 고온에 박멸된다 하더라고요. 균들이 다 이제. 아 그거 하니까 떠오른 건데요.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비빔면에 삶은 달걀 얹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면이랑 달걀을 같이 끓이더라고요. 이게 위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위생적으로나 건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뭔가 깨림칙합니다. 뭔가 분명 머리로는 저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더럽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모넬라군 박멸이 되니까 사실 면 자체에 문제가 없긴 한데 그래도 뭔가 기분이 더러워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진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뇌로는 알고 있는데 분명 이미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서는 마음으로는 저거 좀 더러운데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로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그런 걸 본 적이 좀 있습니다. 뭐 사실 저는 아무리 달걀에 비빔면 같이 먹고 싶어도 따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할 것 같아요. 같이 하면은 이득인 걸 알고 있거든요. 같이 하면은 시간 절약도 되고 물도 아끼고 설거지거리도 없고 하면서 이득인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따로 할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인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아무튼 그냥 그런 얘기였습니다. 살모넬라균 박멸이 되긴 합니다. 일단은 고온의 물에 박멸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계란 먹을 때 주의하시길. 웬만해서 여러분들 계란 껍질을 핥을 일은 없잖아요. 보통 계란 껍질 핥을 일이 없으면은 문제 없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웬만한 요리는 가열이 되는 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고기를 먹을 리도 없을 테고 생야채를 먹을 리도 거의 없을 테고 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살모넬라균이 그 칼이나 그런 데 묻더라도 웬만해서 여러분들은 다 가열을 하고 먹을 테니까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시고 날달걀 껍질이 날계란 날계란 껍질을 핥을 일이 있다면은 어 부득이하게 정말 부득이하게 의도치 않게 날달걀 껍질을 핥을 일이 생긴다면은 어 뭐 살모넬라균이 자기 몸에서 증식을 안 하길 빌어야겠죠. 정착을 안 하길 비는 거 말고는 솔직히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득이하게 의도치 않게 날개랑 껍질을 핥을 일이 생기긴 할까요? 진짜 넘어지면서 핥아도 날개랑 껍질을 핥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있다면은 뭐 유감이긴 하겠다만 보통 핥을 일이 없겠죠. 어린 아이들 정도나 날개랑 껍질 핥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사실 모든 간 입에 넣고 싶어 하는 시절이니까. 당장에 저만 해도 그 시절에는 뭐 그 시절이라 해봤자 진짜 완전 유아 시절은 아니긴 하지만 모든 간에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시절이었으니까. 저 나무 먹을 수 있을까? 저 종이 먹을 수 있을까? 저 휴지 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간에 입에 넣고 싶었던 시절. 제 성향이 거기서 유래된 것 같아요. 모든 간에 먹을 수 있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무줄이나 이런 것도 입에 넣고서 씹어보고 어 정말 재밌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상했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생각보다 제가 평범하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서 듣는 그런 이제 이상한 사람 만났다는 썰을 저는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보통은 제가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말 있죠. 5명 중에 1명은 쓰레기인데 그 중에서 쓰레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본인이 쓰레기일 확률이 높다고. 아닌가? 5명 중 1명은 병신인데 그 병신이 없다면 자기가 병신이다 이 소리였나? 하여튼간에 그런 소리인데, 보통 썰에 자기는 이상한 사람 겪어본 적이 없다면은 보통 본인이 이상한 사람의 확률이 높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제 과거를 들여다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그 이상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고무줄 같은 것도 입에 넣고, 휴지 같은 것도 입에 넣어보고, 지우개도 입에 넣어보고, 연필 그 흑심 부분도 입에 넣어보고, 진짜 별의별 짓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잉크는 또 안 먹었어요. 잉크는 왜 안 먹었냐면요. 잉크는 위험하니까 안 먹을래였어요. 잉크는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먹을래 이러면서 정작 이제 잉크가 살짝 묻은 지우개는 또 먹었습니다. 이상한 놈이죠. 정말 이상한 놈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또 멀쩡했어요. 별의별 걸 입에 다 넣어본 것 같아요. 근데 생물체의 변은 입에 안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똥무자는 아니라서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어릴 때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근데 할 용기는 없었어요. 저거 먹으면은 분명 몸에서 탈날 거다 하면서 똥무자 하면서 그냥 어릴 때에 그런 위생관념은 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위생관념은 좀 중시했어요. 제가 어릴 때 또.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그 더러운 건 안 먹어요. 더러운 건 안 먹는데 내 손에 잡히는 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손을 잡았을 때 이건 더럽지 않아 라고 판명이 나면은 입에 넣을 수 있을까부터 고민해요. 제 손에 잡았을 때 더럽지 않다, 이제 아니다, 저는 똥을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똥 덩어리를 먹었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 굉장히 더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는 걸까요? 먹는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더럽게 갔지? 그냥 단순하게 진짜 입에 일단 손에 닿은 거를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손에 묻은 거, 닿는 거, 잡을 수 있는 거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아무튼 간에 진짜로 별의별 건 다 먹어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우개도 먹어봤고, 휴지도 먹어봤고, 연필도 먹어봤고, 나무젓가락은 먹으려다가 재질을 당해서 안 먹어봤고요. 이쑤시개도 깨물깨물 하다가 먹으려다가 재질을 당했고요. 뭐 진짜 그런 식으로 먹는 거에 재질을 좀 많이 당했어요. 제가 어릴 때 정말 미친놈이었습니다. 일단 손에 닿는 모든 거를 먹어보려 했어요. 손에 닿고 묻고
집어지는 모든 것. 소스는 당연하게 먹었고요. 어 진짜 개쩌는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는데 지금은 당연하게도 이제 손에 닿는다고 먹진 않습니다. 지금은 손에 무언가 묻으면 닦는 거부터 생겼습니다. 일단 닦아야지부터 물에 씻어야지부터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손에 닿고 묻고 잡히는 모든 걸 먹었는데 요즘은 손에 닿고 잡히고 묻는 모든 걸 닦아내고 있습니다. 물로. 정말 재밌는 놈이었죠. 정말 이상한 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도 썰을 더 풀 거니까 굳이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정말 신기한 놈이었습니다. 그냥 다 먹어봤어요. 진짜 먹을 수 있을까부터 고민할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는. 제가 그렇다 해서 뭐 비구하게 산 것도 아니고요. 딱히 못 산 것도 아닙니다. 의외로 중산층이긴 했습니다. 중산층이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더 먹을 수 있을까?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낙엽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더 낙엽잎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나무 조각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더 플라스틱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했는데 그냥 저거 먹을 수 있지 않을까부터 고민했던 시절. 딱히 덜 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공부도 잘했습니다. 공부도 잘했는데 공부도 잘하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교우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딱히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단순하게 저걸 먹을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야, 옆반에 제 지우개 먹었대 하면은 뭔가 존경스러웠어요. 지우개를 먹어봤어? 먹을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지우개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연필 먹었다면 연필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저는 뭐 했냐면요. 애들 앞에서 얘들아 이거 봐라 하면서 종이 먹었어요. 이거 맛있다 하면서 먹어요. 종이 그것도 심지어 깜지처럼 이제 꺼멓게 그냥 쓱쓱쓱 긁어놓은 그 종이를 입에다 넣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라 하면서. 심지어 잉크 묻은 지우개도 얘들아 이거 봐라 하면서 먹었어요. 진짜 미친놈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아마 먹을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던 시절에 먹었던 거 아닐까. 그때의 저를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변수 덩어리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기 시절 때부터 조금 이상했다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은 아마도 이제 상당히 미친놈이지 않았을까. 그냥 좀 그랬어요. 저는 제가 평범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상한 놈이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에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라는 존재에 만족하는 게 저 스스로의 썰만 풀어도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상한 사람 만난 썰은 그 이상한 사람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얘기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했는가, 왜 그런 기상천외한 짓을 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썰을 좀 풀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저거 입에 넣을 수 있을까부터 고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심지어도 이제 저를 실제로 보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 말로는 제가 입이 그렇게 큰 줄 몰라요. 제가 이제 입을 안 다물고 있을 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입술 간격도 좀 짧고 하다 보니까 제 입이 큰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통 입을 되게 크게 벌리면은 와 저게 들어가는구나 해요. 보통 생각보다 입이 크시네요 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부터 악어입이라 하죠 보통. 일단 입에 무언가 일단 입에 넣고 그냥 다 먹어보려요.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이상한 놈이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 그렇게 뭔가 좀 식도락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하는 성향이 좀 가지 않았을까. 입에 뭘 넣는 성향이 아마도 어릴 때부터 좀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옛날이랑 지금과 다른 점은 지금은 위생관념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
지금은 옛날에 비해 위생관념을 정말 많이 중시한다는 점에서 뭔가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대체 종이를 쳐먹고 휴지도 쳐먹고 지우개도 쳐먹고 테이프도 쳐먹으려는지 모르겠어요. 테이프도 먹으려어요 테이프도. 그러니까 뭐 왜 그랬냐면 아마 이유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먹는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불량식품 중에 먹는 테이프가 있었는데 아마 먹는 테이프 때문에 테이프를 먹으려는 거 아닐까. 진짜 그 시절에는요 풀도 먹을까를 고민했었어요. 아닌가 먹었나? 풀도 찔끔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안 먹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먹은 게 뭐고 안 먹은 게 뭔지 정리내릴 수가 없어요. 왜 먹었는지는 이유가 설명이 가능한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풀이나 이제 그 목공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목공풀은 안 먹었을 거예요. 목공풀이나 본드 같은 건 안 먹었을 확률이 좀 큽니다. 왜냐면 또 웃긴 게 그때 그 시절에 사고가 좀 많았거든요. 목공풀이나 본드 같은 걸 먹고 이제 사고 난 걸 많이 봤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봤다 보니까 또 그런 거 위주로는 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반 딱풀 같은 거는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어서 미친놈이었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딱풀이나 물풀 같은 거 하실 때 그 이제 손에다 발라다 떼면은 그 접착력이 생겨가지고 뭔가 실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릴 때 보통 이제 그 뚜껑에다가 실을 붙여서 거미줄 같은 거 만드시는 거 많이 즐겨 보셨을 텐데 저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거기다 혀를 갖다 댈 생각을 했습니다. 맛있지 않을까 하면서 혀를 갖다 대고서 느낀 감정은 겁나 맛없는 거였습니다. 겁나 맛없었어요. 뭔가 이 사람이 먹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그날 이후로 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모든 이제 그것들은 다 안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풀도 맛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어요. 밥풀도. 밥풀은 근데 사실 아무 맛도 없죠. 아마 그때 입을 한번 갖다 댔을 거예요. 그래서 풀과 관련된 모든 거를 다 걸렀던 시절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목공풀이라던가 본드 같은 풀 같은 거 있잖아요. 풀 같은 건 다 안 먹었던 것 같아요. 혀를 갖다 댄 적이 있거든요, 한번. 안 갖다 댔을 리가 없거든, 나는. 분명 있었을 겁니다. 여튼 그냥 그런 일화가 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풀 썰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저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게 그 이유긴 합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정말 기상천외한 놈이었다는 거. 뭐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아니 솔직히 해서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이해는 못할 것 같아요. 알 수는 있는데 이해는 못해요.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건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입에 닿는 모든 걸 먹고 싶어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요. 손에 닿는다, 잡힌다, 묻는다, 이퀄 입에 갖다 댈 수 있는가부터. 그리고 이제 입에 갖다 댈 수 있다가 성립이 되면은 먹는다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갑자기 또 거기서 계산이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먹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먹죠. 먹어요. 먹고 맛있으면은 먹을 수 있는 거, 맛없으면은 먹을 수 없는 거. 그런 이상한 관념을 좀 가졌습니다. 먹을 수 있으면은 다음에도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먹을 수 없으면은 안 먹으려고 해요. 정말 이상한 놈입니다. 아,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저는 미친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물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돌아도 그렇지. 아마 지금의 제가 또 입에 댈 수 있는 거를 또 계산하는 시기가 온다면은
어허, 그땐 치매 아닐까요? 그땐 치매일 것 같은데. 어, 지금과 그땐 다르다는 점. 아무튼 그런 일화였습니다. 그런 일화가 좀 있었어요. 아,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웃긴 놈이었어요, 저는.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2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네요. 하지만 지금 방송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약속했죠. 저의 정규 방송 시간인 3시까지 계속 방송할 거라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훈련을 좀 해줘야 체력도 좀 늘 테고, 외에도 이제 낮에서 저녁까지 사실 저의 원래 목적이 뭐였냐면요. 중간에 밥을 먹더라도 낮에서 저녁까지는 계속 방송을 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게 저의 본래 목적입니다. 원래 목적은 낮에서 저녁까지 계속 방송을 키면서 대충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방송을 하는 게 저의 원래 목적이라서 그걸 할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단련할 겁니다. 뭐 낮에서 저녁까지 방송을 하려는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다만,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냥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어서, 단순하게 그 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하고 싶어서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와줬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와줬으면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래 하려는 것도 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방송 사운드 빵빵하게 채워주고 계속 켜주는 스트리머가 좋지. 한 번 오래 하고 다음날 쉬고 다다음날 쉬고 그런 식의 사람보다는 그냥 계속 정기적으로 켜주는 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아마 계속 정기적으로 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낮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해요. 킬 때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맨날 저녁방을 지금 쉬고 저녁뱅을 갈까 아니면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무의미한 고민이죠. 무의미한 고민. 어차피 나중 가면 낮 방송을 시작으로 저녁 방송까지 계속 하게 될 텐데 굳이 지금 키는 걸 고민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고민을 합니다. 현실은 여기 낮 방송도 하게 될 텐데 나중 가면 결국 낮 방송도 하게 될 텐데 계속 그런 무의미한 고민을 하고 있죠. 정말 무의미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낮 방송에 방송을 키는 걸 고집하는 이유도 별건 아니고요. 보통 제 원래 계획이 낮에서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낮 방송을 좀 고집하는 것도 좀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와줘요. 물론 와주긴 합니다. 어제처럼 많이 와줄 때도 있긴 한데 보통은 낮에 여러분들 많이 바쁘잖아요. 낮에 보통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바쁘시니까 낮에 안 와주시니까 저녁 방송도 꾸준히 키는 겁니다. 나를 봐줘 하면서, 나를 바라봐줘 하면서. 뭐 사실 본심은 나만 바라봐주긴 한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녁 방송도 꾸준히 키는 겁니다. 저녁 방송은 사실 시간이 여러분들 다 이제 저녁 드실 시간이라서 오히려 그래서 키는 것도 있어요. 다들 저녁 드실 시간이니까 제가 여러분을 밥 친구가 되어드리겠다는 느낌으로 저녁밥 드시면서 사운드 빵빵하게 기가 멀진 않을 정도로 말이 많은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시끄러워서 밥 먹는데 방해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일단 저도 그렇긴 합니다만 저도 밥 먹는데 옆에서 말 걸면은 귀찮긴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썰을 풀어드리고 있죠. 일종의 라디오 같은 거죠. 제가 가끔 썰 풀다가 아니면 이제 무언가 말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여러 번 합니다. 근데 웃긴 게 질문을 하자마자 바로 제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별건 아니고요. 제 좀 습관 같은 겁니다. 이게 결국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대화의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화의 기본이 티키타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 그대가 대답을 하고 그대가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하는 식의 티키타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에 조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습관이 들어진 거라고 보면 되긴 하는 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뭐 어떤가요? 하다가도 바로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대답을 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정도의 대답을 하기 때문에
UDIZ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디즈라고 읽으면 될까요? 아무튼 우디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질문을 하자마자 대답을 제가 하는 이유가요, 진짜 큰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답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제 방송을 볼 때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보통 아마 1초에서 2초 정도 딜레이가 있을 거라서 보통 제가 그렇게 되면은 1, 2초간의 정적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못 버팁니다. 제가 1, 2초의 정적을 못 버텨요. 저는 제가 말을 계속 해야 된다는 성격이라서. 그쵸. 보통 5초 정도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정적이 5초 동안 이제 유지될 때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답을 안 해주시는 분들도 몇몇 있을 테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상당히 오랜 정적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방송에서도 방송 같은 데도 보시면 이제 3초였나 5초간 정적이 유지가 되면은 방송 사고라고 해요. NG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그 정도의 정적이 유지되면 저한테는 NG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하려는 얘기도 가끔 까먹을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딱히 질문을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제가 초식이죠, 초식. 내가 썰을 풀겠다 하는 초식입니다. 내가 내 얘기를 해보겠다 하면서 초식을 하는 거라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대답해줄 의무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해주셔도 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듣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들어주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정말 풀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 방송이 그만큼 이제 라디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티키타카는 나중 가서 해도 괜찮으니까. 사실 이제 시참 컨텐츠라고 하는 거, 저한테는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시참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가 저한테는 사실상 시청자 참여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참을 안 받는다는 의미가 중의적인 표현으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담 컨텐츠라고 하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거를 보통 만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통 이제 만담을 일컬으니까, 그래서 그런 만담 시참 컨텐츠 자체를 안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의적인 표현인 거죠. 뭐 나중 가서 해도 사실 늦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시참 같은 거는 지금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해봤자 이제 안 좋은 것만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하려는 것도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제 목소리를 들어주러 오시고, 아니면 이제 저녁쯤에 제가 1시든 3시는 여러분들 아마 밥을 다 먹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쵸. 보통 시참 컨텐츠 자체가 양날의 검이라서 정말 잘 풀리면은 단순하게 유입만 느는데, 안 풀리면은, 제가 그거를 관리 제대로 못하면은 제가 먹히는 방송이라서, 그래서 사실 양날의 검이라 시참 컨텐츠를 잘 안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 정규 방송 시간이 1시에서 3시 사이가 여러분들에게는 보통 일단은 평균적인 사람으로 따졌을 때 1시에서 3시 하면은 보통 밥을 먹고 나서의 확률이 좀 높아서, 아니면 이제 출근하실 시간이니까, 보통 지금 시간대면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 뭐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운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누워 계시거나, 밥을 지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통은. 저도 가끔 지금 시간대에 밥 먹을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밥 친구가 되긴 애매합니다, 지금 시간대. 근데 저녁에는 제가 7시에서 6시에서 8시인데요. 6시에서 8시면은 슬슬 밥 드실 시간이니까, 그래서 딱 그때가 밥 친구로서의 친구죠. 지금 시간에 누울 수 있는 사람은 눕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 야행성인 사람이라죠. 반부엉이 같은 사람들은 보통 지금 시간대에 누워 계실 수도 있어요. 야간에 이제 근무 뛰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자시는 게 좋으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6시에서 8시에 키는 그때는 이제 밥 먹을 시간대니까, 그때 제가 오는 거는 뭐 별 이유는 없고요. 단순히 밥 친구 역할이라서 뭐 그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6시에서 8시 사이에 이제 밥을 드실 확률이 높으니까. 뭐 빨리 드시는 분도 계시면 5시쯤에 드실 분도 계시고, 늦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야식으로 10시쯤에 드실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보통은 6시, 8시 사이가 가장 공복일 때가 많으니까 그때 드시겠죠.
그때 오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보통 밥을 가져오고 나서 아니면 제가 이제 말했죠. 빨리 드신다. 5시쯤에 먹고 올 확률이 좀 큽니다. 바바바바. 오늘따라 혀가 좀 많이 꼬이네요. 평소에 말을 잘 안 하고 지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사실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이제 평소에 말을 안 하는 만큼 방송에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만약에 평소에 말을 많이 했다면 방송에서 말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럴 일 없어요. 제가 방송에서 말을 하려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서 보통은 그럴 일이 없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썰을 톡불어드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물 정말 좋아하시는 거 아마 하도 많이 했다 보니까 이제 귀에 딱지가 얹을 정도로 말 들었을 텐데 제가 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요. 물에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 물장구 치는 거라 하죠 보통. 물장구 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수영장 가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요. 제가 그게 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컨텐츠를 잘 안 즐겨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노래를 안 즐기니까 그 해수욕장을 잘 안 갑니다. 해수욕장을 잘 안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같은 데 정말 많이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영장 같은 데 좋아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영장 중에서 파도풀장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아하는데 파도풀장이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앞에서 치는 파도풀과 이제 파도풀을 이용해서 진행 경로로 가게끔 하는 파도풀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양옆에서 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얕게 치는 것도 있고 세게 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정말 있는데 저는 사실 다 좋아합니다. 양옆에서 약하게 치는 것도 좋아하고 가는 경로로 가게끔 하는 파도풀도 좋아하고 이제 앞에서 오는 파도풀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다 좋아하는데 별 이유는 없고요. 그냥 뭔가 재밌지 않나요? 뭔가 이제 파도풀에 의해서 공중에 붕 뜨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하죠 보통.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행복합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데 고소공포증이 사실상 그런 공포증이거든요. 그 이제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는 공포증인데, 그러니까 내가 떨어질 거라는 위협에서 오는 공포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파도풀장 같은 느낌은 살짝 다른 게, 제가 튜브에 떠 있잖아요, 물에. 튜브에 부력에 의해서 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떨어질 거라는 위협이 없어 그런가?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고소공포증 요소더라고요. 고소공포증 하다 보니까 또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놀이공원 가실 때 어떤 놀이기구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놀이공원을 잘 안 가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놀이기구 솔직해서 좋아하는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뭐 해봤자 범퍼카랑 그 회전목마 그리고 유령의 집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할 점이 있는 게 보통 놀이공원에서는 롤러코스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롭, 바이킹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제가 왜 그런 것들을 빼고 말했냐? 제가 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저긴 무섭습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바이킹 같은 것도 잘 못하고요. 이렇게는 그 눈을 뜨고 타는 걸 못합니다. 눈을 감고 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이제 눈을 질끈 감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질끈 감는데요. 그게 보통은 떨어질 거라는 위협에서 오는 그런 공포증이라서 질끈 감는데 제가 그래서 진검다리 좀 싫어하겠나. 아무튼 얘기를 좀 이어하자면은 롤러코스터가 이제 타잖아요. 근데 거기는 확정으로 떨어지는 곳이잖아요. 눈을 감고 타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전 떨어질 거라는 위협에서 오는 공포증이라서 눈을 감고 타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어린 시절에 친언니가 저를 에버랜드였나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에버랜드에 있는 티익스프레스라는 악명 높은 롤러코스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티익스프레스라서 그 시절에 정말 롤러코스터라면은 롤러코스터 중에서도 제일 무섭고 제일 높이 올라가는 그런 악명 높은 롤러코스터가 티익스프레스라고 있는데 제가 분명 친언니한테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 싫어 나 안 탈래 무서워 했는데도 야야 눈 감으면서 타면 돼 했어요 저한테.
전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계속 감고 있었던지라 한 번도 뜨지를 못했어요. 아, 친언니, 친누나 잘못 말했네요. 아, 이게 제가 어머, 제가 가끔 말장난으로 언니라 불러라고 할 때가 좀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친누나라고 해야 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친누나가 아이고야 말실수를 했네요. 친누나가 이제 눈 감고 타라 해가지고 눈 감고 탔는데 눈을 한 번도 안 떴습니다. 네, 친누나가 저한테 말했죠. 진짜 눈을 한 번도 안 뜰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고소공포증이 되게 심한 게요. 일단 이거는 사실 고소공포증이 없어도 무서울 만한 요소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고소공포증이 심하다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 더 일화가 있는데, 그, 지인들이 저를 이끌고 가가지고, 롯데월드였나, 어디 간 적이 있어요. 롯데월드 간 적이 있는데, 어린이용 롤러코스터라 하죠, 보통. 어린이용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그걸 탔거든요. 사실 저는 그거는 안 무서울 줄 알았어요, 저는. 전 그래도 이것 정도 그래도 애새끼용인데 애용인데 어린이용인데 나는 애도 아닌데 나 어른인데 하면서 탔거든요. 나 겁나 무섭더라고요. 그것조차 무서웠습니다. 그것조차 눈을 감고 탔어요. 물론 뜰 수 있었습니다. 뜰 수 있었는데요. 한 5초 뜨고 10초 감고 5초 뜨고 10초 감고 하면서 탔습니다. 저는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은 기억이 좀 상실되는, 기억이 좀 없어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얼마나 심하냐면 그걸 탔을 때 무서운데 계속 저한테 꼬드겨요. 바이킹 타자, 롤러코스터 타자 꼬드기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근거가 있으니까, 증거 있으니까 뭐라냐면 나는 어린이 롤러코스터를 타고서도 무서워하는 놈이다. 나는 어린이용 롤러코스터를 타고서도 무서워하는 놈이라서 너희들이 그걸 태우러 가봤자 나는 눈만 질끈 감고 있을 수도 있다. 뭐였더라? 롯데월드에 앞뒤로 가면서 중간에 물이 있고 앞뒤로 가면 점점 높아지는 놀이기구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정확히 안 나. 잠깐만요. 롯데월드 놀이기구 그런 게 있었었는데 잠시만 조금 보고 올게요. 이게 되게 제가 이걸 탔었어요. 그 애들이 계속 추천해가지고 저는 분명 싫다 했거든요. 아니 나 고소공포증 심한데 계속 왜 나한테 이런 거 타자고 하는 거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니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저는 그런 거 타봤자 이제 무서우니까. 이건데 지금 이거 이름 자이언트 스플래시 맞아. 자이언트 스플래시라는 놀이기구인데요. 이게 뭔 느낌이냐면요. 이제 늘 똑같은 바이킹이랑 좀 다른 느낌이긴 하죠. 롤러코스터 같은 카트에 타고요. 롤러코스터 같은 카트에 타고 이제 앞뒤로 레일을 타고 가면서 점점 높아지는 놀이기구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점점 물이 치는 느낌인데 아직도 그때 생각이 좀 생생하긴 한데 그때는 또 생생해요. 왜냐면 눈 한번 떴었거든요. 물론 언제 떴었냐면요. 거기 관리자분이 뭐라 하셨냐면요. 이제 고도가 제일 높게 올라가셨다고 하시길래 이제 같이 탔던 그 망할 놈도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야 눈 떠 지금 제일 높아 하면서 말하길래 솔직히 뜨기 싫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겪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높은 곳에 오기도 했고 이제 눈 뜨라고도 했으니까 떴거든요.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아득합니다. 그때 제가 살아있다는 감정을 제가 살아있나라는 감정을 좀 의심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 맞나 하면서. 아직도 그때 감정이 생생한데 저는 제가 그때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높은 곳에 올라오니까 아직도 지금 그때 생각하면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떴는데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높아가지고, 아,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난 지금 이건 죽은 거다 하면서. 그래서, 내려가기 직전까지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 말했듯이 고소공포증의 추락에 의한 공포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멈춰 있는 거는 아무런 무서움이 없었어요. 그냥 멈춰 있기만 한 건 괜찮은데, 이제 움직이는 공포 있죠. 제가 떨어진다라는 공포. 떨어지는 순간부터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뜨는 순간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망할 놈들이 한번 타보고 재밌다길래 저를 강제로 태우고서는 진짜 말했던 게 뭐였냐면, 나 이거 타고서 더 안 탈 거다. 나 이거 타면은 진짜 롤러코스터 계열 이런 바이킹 계열 절대 안 탈 거다라고 미리 해놨어가지고, 내가 이거 타고서 더 무서우면 너네들은 진짜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놨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 알았다면서 이거 타라고 자이언트 스플래시를 저한테 태웠는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 내리고 나서 진짜 비틀비틀 거리는 다리와 그 녹초 같은 몸, 녹초 같은 상태로 진짜 비틀비틀 거리면서 나 힘들어 하면서 그냥 의자에 앉고 쉬어 있었어요, 계속. 근데 그 망할 놈들은 재밌다면서 한 번 더 탔어요. 전 그거 보면서 진짜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아, 저걸 재밌다고 타? 난 죽을 것 같은데 하면서. 네, 그런 일화가 좀 있었습니다. 놀이공원도 그런 일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쉽게도 제가 놀이공원에서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뭔가 티컵이나 아니면 이제 회전목마, 범퍼카 이런 계열입니다. 귀신의 집. 그러니까 이제 추락의 위협을 느끼지 못할 만한 그런 계열을 좋아합니다. 귀신의 집은 재밌더라고요. 나 워낙에 공포 게임 같은 것도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귀신의 집 같은 게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이공원 가는 거 싫어합니다. 대학에서 놀이공원을 싫어해요. 놀이공원 가면요, 일단은 저를 계속 강제적으로 롤러코스터나 바이킹에 태우려고 합니다. 저는 바이킹도 처음 탈 때부터 무서워합니다. 처음 탈 때부터 이제 흔들흔들하면서 이제 좀 뜨잖아요. 그 순간부터 무서워합니다. 그 순간부터 무서워하기 때문에 제가 놀이공원을 잘 못 갑니다. 놀랍게도 탔을 때의 기억은 있는데요. 타고 나서 이제 즐길 때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기억이 소실돼요. 그거는 기절한 건 아닙니다. 기절한 건 아니었는데 기억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탔을 때의 기억과 이제 내렸을 때의 기억만 존재합니다. 살짝 저에게 그런 고소공포증 관련 놀이기구는, 그러니까 높은 고도를 왔다 갔다 하는 놀이기구는 이제 저한테 슈레딩거의 고향입니다. 고해가 들어갔던 것과 나온 것만 기억하고, 실제로 그 고해가 죽었던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고양이가 교대로 나온 건지 아니면 들어갔던 고양이가 그대로 나온 건지 모릅니다. 사실상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저에게 결과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는 이제 모르는 거죠. 내가 뭐를 탔던 건지, 내가 무슨 일을 겪은 건지 몰라요. 일단 탔다는 기억과 내렸다는 기억만 일단 그런 기억만 있고 하고 있는 기억은 없어요. 그 전으로 제가 고소공포증이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도풀장을 정말 좋아하는 게, 파도풀장은 고소공포증을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저에게 유일한 수단이라서. 근데 정말 웃긴 게, 이거에 대한 일화가 하나 더 있는 게, 여러분들 워터 슬라이드 좋아하시나요? 저는 워터 슬라이드 좋아하긴 합니다. 좋아하긴 하는데 정말 좋아하는데 말이죠, 가끔 후회합니다. 워터 슬라이드 타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제 그냥 이제 보트 같은 거라죠. 보트 같은 거라 할지 모르겠는데 튜브 같은 거라 했나, 어쨌든 튜브에 안고 타는 계열이 있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몸만 타는 계열이 있는데, 저는 웬만해서 이제 튜브에 안고 타는 계열을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가 튜브에 안고 타면은
그 타다가 어느 정도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한번 붕 뜨면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번 이제 뜨어서 이제 제가 한번 떴다라는 감정이 느껴지면은 그 순간부터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패닉에 빠져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내려갈 때까지 아무런 눈도 못 뜹니다. 그래서 웃긴 게요. 탔을 때는 되게 싱글벙글하면서 탑니다. 아 재밌겠다 싱글벙글하면서 타고, 그런 거를 만약 중간에 겪었다면은 내렸을 때 공포에 질린 표정이 돼 있습니다. 뭐 거의 무표정에 가깝긴 하지만 그런 정도로 제 고소공포증이 좀 심하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고소공포증이 심하더라도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는 많고 즐길 수 있는 요소는 많으니까 뭐 그거 정도는 넘길만 하죠. 아, 네, 그렇습니다. 놀이공원을 그리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도 뭐 주변에서 가자 하면은 가는 편이긴 합니다. 가서 저는 이제 뭐 하냐면요. 어트랙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이제 어트랙션이라고 많이 하는데 어트랙션 같은 거 즐기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굿즈샵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하면서, 아니면 이제 저기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이제 추러스나 이런 거 파잖아요. 그런 걸 많이 파는데 그런 거 먹으면서 있습니다 그냥. 사실상 저에게 놀이공원은 어트랙션을 즐기기 위한 그런 공간이라서 뭐 굳이 그거 외에는 딱히 안 가는 것 같네요. 그거 외에는 굳이 롤러코스터 타러 가지도 않고 자이로드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트랙션 말고는 안 가죠 보통 놀이공원을. 주변에서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닌 이상 진짜 안 갑니다. 뭐 되게 그래서 신기해요. 혼자서 놀이공원 가시는 분들 거의 대개적으로 이제 롤러코스터나 이런 거 타러 가시는 분들 많은데 어 존경스럽습니다. 안 무섭나 싶어요. 안 무서우니까 타는 거겠지만 존경스러워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타요 저는 그런 거. 나중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극복이 힘들지 않을까. 이 고통포증의 극복이 힘듭니다. 왜냐면은 제가 느낀 게요. 맨날 이제 앉아있다가, 제가 진짜 놀라운 게, 여러분들 진짜 겁나 웃긴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맨날 앉아있다가 서서 바닥을 봤거든요. 원래 바닥을 안 보고 지내다가 제가 키가 좀 큰 상태에서 바닥을 좀 봤어요. 제가 서 있는 키에 무서워서 앉은 적도 있어요. 웃긴 게 계단을 내려가면서 고소공포증을 좀 느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 키가 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괜찮은데 옛날에 키가 활짝 갑자기 훌쩍 컸을 때, 한 10cm 정도 컸을 때, 갑자기 8cm, 10cm 정도 컸을 때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제 바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고소공포증을 좀 느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합니다. 겁쟁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겁쟁이 같은 기질 저는 안고 살 겁니다. 아니, 고소공포증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다가 하나 만개 있었는데, 그 롤러코스터에서 징검다리 얘기했잖아요. 징검다리. 징검다리 같은 거 제가 다리 후들후들 떨면서 줄 꽉 붙잡고 다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산과 산 사이를 거는 이제 징검다리 같은 거, 물론 안전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유리발판 같은 거, 저는 그런 거 잘 못 다닙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런데 가자고 하면은 바닥을 안 본다고, 바닥 보는 순간 주저앉는다고 하면서, 실제 주저앉았어요. 바닥을 보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억이 좀 많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사람마다 이제 해소 방법이 좀 다른 사람이 은근 많은데요. 이제 바닥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옆에 풍경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고소공포증 해소를 위해서. 아니면 이제 진짜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고소공포증을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계시는데요. 저는 힘듭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어린이용 롤러코스터부터 탈락이에요. 눈을 뜨고 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눈을 질끈 갖고 싶다는 감정을 끌어안고서 참아가면서 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고소공포증이라는 거는 아마 계속 안고 사는 거 아닐까. 비슷하게 제가 이제 생명의 위협에 관한 공포증이 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치매 공포증이 심한 건 아닙니다. 심하진 않은데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냥 치매 공포증이 좀 심해가지고 웃긴 게 이제 물을 좋아하고 이제 수영장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맥주병이거든요. 맥주병이어가지고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빠지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파도풀장 가면은 웃긴 게요. 파도풀장을 보면 재밌게 갔는데 여러 번 물에 빠짐을 겪으면은 공포에 질려서 나와요. 하면서 그냥 하면서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뚝뚝대면서 나와요. 막 진짜로 제가 정말 웃긴 상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남들이 보기 웃긴 상황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제가 의외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이 생겼는데 생각보다 이제 공포에 면역이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공포에 면역이 있는 사람 마냥 행동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생겼는데 제가 공포에 질려하면 다 웃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웃는 건지 아니면 진짜 웃겨서 웃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제가 고소공포증에 관련한 다양한 일화가 좀 많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 공포증만 있을 뿐이지 알레르기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고 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알레르기 하니까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새우를 정말 좋아해요. 새우를 정말 좋아하는데 해산물은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해산물이 새우거든요. 새우, 갑각류. 새우를 정말 좋아하는데 인터넷에 아마 많이 유명하죠.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새우를 속 쏘는 맛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 했어요. 새우를 독특한 맛으로. 독특한 맛으로 먹는다길래 새우도 제가 해산물 맛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새우도 내가 못 느끼는 독특한 맛이 있나 보다 하면서 봤는데 톡 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톡 쏘는 맛은요 보통 좋지 않은 맛이에요. 보통은 이제 맛있는 맛이나 그런 좋지 않은 맛이라서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전 새우 톡 쏘는 맛이면 제가 느끼면 하는데 저는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이상하다? 난 느껴본 적이 없는데 아무리 내가 맛이 무뎌져서 톡 쏘는 맛을 모른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알레르기인 것 같더라고요. 커뮤니티 그래서 보니까 보통 톡 쏘는 맛은 알레르기 확률이 좀 높다 합니다. 비슷한 것도 이제 새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렌지나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실제 그걸 이용해서 여기의 음료수가 생과일 주스인지 아니면 이제 단순하게 향만 입힌 그건지 알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유쾌하게 사시는 분들 많으니까 저도 이제 유쾌하게 되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되게 재밌게 사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뭐 고소공포증 달고 사는 저도 나름대로 재밌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재밌는 일화가 많죠. 계단을 내려가는 와중에 고소공포증을 느끼고 하기도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또 웃긴 게 파쿠르를 되게 동경했습니다. 파쿠르를 되게 동경한 게요. 파쿠르가 여러분들 분들 아시겠지만 그 이제 고층 건물이라든 뭐 저층 건물이든 상관없이 그냥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낙법을 치면서 다니는 그런 게 파쿠르인데 실제로는 파쿠르를 하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되게 존경하면서 이제 할까 고민을 했던 그런 거였는데 실제로 파쿠르 기술 몇 개를 그러니까 스스로 독학한 적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뭐 현실에서 쓰진 않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어디 학원이나 그런 데서 썼는데 파쿠르를 정말 동경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쿠르를 되게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파쿠르는 이제 아래를 보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앞을 보는 운동이잖아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더욱더 동경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래를 안 볼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아래를 안 볼 수 있다는 감정 덕분인지 오히려 더 동경한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파쿠르는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라는 거. 다이나믹 스포츠라고 해야 될까요? 익스트림 스포츠라 해야 됐죠. 어쨌든
상당히 위험한 운동이긴 합니다.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재밌잖아요. 사실 파쿠르 멋있고 재밌잖아요. 하면은 성공하면 짜릿하고 그래서 더욱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스릴을 거기서 찾았어요. 근데 실제로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할 만한 것도 없었고 배울 만한 것도 없었고 어 그냥 좀 안 했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늘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있잖아요. 코감기 걸리면 여러분들 콧물이 누렇게 나와요. 콧물이 누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전에 코감기를 걸렸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 안 나시겠지만은 그때 코감기 걸리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했는데 콧물이 누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코 축농증이라 하죠. 축농증이 생기는데 강제로 꿈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노란 콧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코 이게 생겼으니까 코 세정제 해야겠다면서 합니다. 실제로 꿈에서 그거를 하려다가 꿈에서 깼거든요. 하기 전에 꿈에서 깼는데 깨자마자 코 세정해야 돼 하면서 이제 그걸 찾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는 이제 찾으려고 일어났다기보다는 코 세정 했나? 나 코 괜찮나 하면서 막 코 좀 어루만지면서 이제 코로 한번 숨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고 말도 해보면서 하면서 너무 생생한 꿈이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심을 못했어요. 일찍 의심을 못하고 코 세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조금 상당히 멍 때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사실 실제로 그랬고 내가 하고 나서 잠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럴 리가 없는 게 꿈이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코 세정제 통에다가 가루를 안 넣거든요. 근데 가루가 코 세정제 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잉? 이게 왜 여기 안에 있지 하면서 그건 당황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꿈에서. 심지어 분명 손에 넣었을 때 하나만 집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새끼가 더 있더라고요. 꿈속에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왜 안에 있지 하면서 꿈에 깨고 나서 다시금 생각해보니까 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기이했다는 거죠. 저에게는 이상 징후였으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꿈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맞습니다. 두 시간을 떠들기에는 딱 2리터 정도가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500ml짜리 물병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말로만 2시간 채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하죠, 여러분들. 말로만 2시간 채운다는 게 저는 해내고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 말로만 2시간 채우는 걸. 뭐 나중 가면은 사실 좀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자잘한 수, 자잘한 수를 좀 쓰면서 자잘한 수를 좀 부려가지고 아마도 이제 나중 가서는 사실 포크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노래 부르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좀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낼 것 같네요. 2시간을. 나중에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할 것 같아요. 뭐 그건 어디까지 나중에 일이고 사실 팔로 100명 찍으면은 손캠도 킬 거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좀 하면서 좀 할 것 같네요. 팔로 100명 언제 찍을지 모르겠지만요. 아마 이제 오늘 저녁에는 원래 휴먼이라는 게임 하면서 2시간 넘게 채우고 할 것 같네요. 솔직히 저는 얼류 휴먼이라는 게임 아마 만약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게임과 비슷한 맥락이라면 1시간 안에 깨지 않을까요? 웬만해서는 2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솔직히 1시간 안에 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 뭐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 저는 웬만한 어려운 게임은 다크소울 시리즈를 제외하고서는 다 해봤습니다 사실. 아닌가? 아니다. 어려운 게임 솔직히 말해서 안 해보긴 했는데요. 근데 웬만해서는 다 할만 하던데요 뭐 어려운 게임들. 아 얼류 휴먼이랄까 만약에 동의하시겠습니다와 비슷한 맥락이라면은 뭐 굳이 어려울 것 같진 않은 게 어차피 해봤자 그 결국은 반속이랑 눈치 뭐 그런 계열일 테니까 뭐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워봤자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사실. 체크 표시 하나 하는 거 그냥 캡차 인정하는 게임이 뭐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시간 안에 하겠죠. 아마도 저녁 방송 때는 자잘한 말 별로 안 하고 방송 키고 한 10분 뒤에 바로 얼리 휴먼이라는 게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웬만해서 제가 이제 썰 풀고 하는 거는 다 낮 방송에 할 확률이 높으니까 사실상 이제 그런 거죠. 그 낮 방송이 제 방송의 체계에서는 다 전열이고 저녁 방송이 후열 같은 느낌이라서 전열에 이제 웬만한 얘기 다 하고 썰 풀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후열로 이제 하는 느낌이라서 게임을 뭐 만약에 어 많이 길면 길어지면은 길어질수록 뭐 유튜브 업로드 시간이 늦어지는 거니까 그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긴 해요 사실. 그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뭐 늦어져도 사실 문제될 건 없죠 사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이제 방송하고 저녁에 오게 된다면은 높은 확률로 얼류 휴먼이라는 사람 아니야 게임 할 것 같네요. 사람 아니야, 난 사람이야 하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정말 테트리스 저 썸네일은 왜 계속 오른지 모르겠어요. 아니 테트리스 지금 하지도 않는데 나중에 할 건데 진짜로 진짜 엄청 나중에 할 건데 이유를 모르겠지만 테트리스 영상 썸네일이 계속 오르네요. 저기 테트리스 사람들한테 계속 끌리나 보다 썸네일이. 아 물론 나중에 제 방송에 테트리스 하시는 분들 많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제가 나중에 7월달에 할 예정인 그 테트리스 시참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겠다만 찾아와 주셔야 문제죠. 그게 찾아와 주셔야지 되는 건데 찾아와 주시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테트리스 영상에 설명을 제대로 달아놨나 모르겠는데 정말 점점 늘어나는 게 얼탱이 없네. 갑자기 확 떴네 이게 노출 수가. 한동안에 100%겠지 아무래도. 노출 클린율은 나왔다 올랐다 나왔다 올랐다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조회수가 확 올랐구나. 오히려 저걸로라도 유입이 좀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아 진짜로.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제 거가 뭔가 이제 저기 스타일이 저 특정 방송인분과 잘 맞나 봐요. 스타일이 저 사람이랑 거의 비슷한가 봐요. AI 분석을 통해서 보통 알고리즘 형성해 줄 텐데 저 사람이랑 잘 비슷한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이제 최근 영상 이제 보통 롱폼이 보통 30분 이상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적으로 이제 저 사람의 유입이 좀 많네요. 저기 유명 스트리머분 한 분의 유입이 좀 크네요. 아마 저분 헬상 이제 토크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만 이유를 모르겠네요.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정상적으로 저기로 들어가지는데 음 뭐가 문제일까요? 어째 제 영상은 계속 볼 때마다 조회수가 늘어요. 저 테트리스 영상은 심심해 한 궁금해가지고 한 번씩 갈 때마다 조회수가 1에서 2씩 늘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20이 들어 있었고요.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저러지 저거? 뭐 제 입장에서야 크게 나쁠 건 없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시까지 15분 남았네요. 15분이라고 할 뻔했네. 15분 남았는데 뭐 사실 할 얘기도 별로 없긴 합니다. 사실 더 얘기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뭐 있다고 해봤자 애매한 것들? 대본적으로 거의 다 했던 얘기 재탕이긴 한데 오늘 할 얘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풀어드릴 만한 썰들 뭐 많긴 한데 오늘 할 얘기는 거의 이 정도 할당치를 다 채운 것 같네요. 할당치를 사실 어떻게 보면 원래 평균 할당치를 넘었죠. 1시간 정도만 하고 많은 방송이었는데 뭐 2시간 가깝게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상. 그래서 오늘 찾아오신 분들 정말 많긴 하더라고요. 오늘 많이 찾아주셨는데 저는 일단 행복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해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계속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다만 그래가지고 뭐 3시쯤에도 늘 방송은 켜져 있을 예정이니까 계속 하도록 하죠 뭐. 사실 방송이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의지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죠 사실. 아마도 저는 오늘 방송하면은 조금 놀지 않을까. 이번에 보니까 타르코프가 새로운 이벤트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 방송을 하면은 바로 타르코프를 하지 않을까. 저는 PVE 하면서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 제 방송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에서 제가 뜨나요? 그 유튜브 그 치즈 알고리즘에 제가 뜨는지 모르겠는데 토크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뜨겠죠. 그래서 오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아마도 이제 또 다시 보기 채널만 뜨기도 애매해지니까 그래서 다시 보기 치직 다시 보기도 활성화 시켜놓을까 다시 생각 중입니다. 이게 사실 치직 다시 보기를 제가 왜 고민을 하냐면요. 어 제가 사실 많이 미숙합니다. 많이 미숙해가지고 다시 보기를 올렸을 때 제가 만지기 애매할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 유튜브 다시 보기에는 제가 어느 정도 건드릴 수 있어요. 제가 건드릴 수가 있는데 치즈 다시 보기는 그게 안 되거든요. 뭐 자잘한 컷 편집을 하고서 올릴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서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게 좀 고민 중인 겁니다. 유튜브 다시 보기를 계속 운영하고 치즈 다시 보기는 안 살리는 게 그런 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데 아마도 오늘 이후부터 이렇게 오늘 저녁부터는 아마 다시 보기를 이제 켜놓지 않을까 다시. 왜냐면 이제 새로운 게임을 하는데 시리즈 다시 보기가 없으면은 애매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미리 그 제 저녁 방송 제목을 미리 예고해 드리자면은 단순하게 그냥 사람 아니야 해놓을 겁니다. 사람 아니야 해놓을 거라서 뭐 크게 딱히 고민 중인 건 없습니다. 사실 저 방제 지을 때 별 생각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억울하 끌릴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단순하게 짓습니다. 그냥 진짜 순수하게 아무렇게나 지어서 뭐 들어오는 사람 와서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뭐 제 방제 보고 들어온 사람 보통 이게 무슨 소리 이게 뭐야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 많을 테고 어 근데 보통은 제 방제 보고 들어온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제 방제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들어오지 사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사실 할 얘기도 다 거의 끝났고 이제 조금 지치기도 해가지고 말수가 좀 적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저도 방전이 되는 사람이라서 저도 이제 에너자이저 같은 그런 게 아니라서요. 일단은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방전이 되긴 합니다. 방전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아무튼 아니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뜰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정말 놀랍게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속이 안 좋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사실. 근데도 불구하고 2시간 정도만 채우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제가 여러분들과 한 약속이니까. 야쿠스코난다 카라 내가 언데 쿠데 섹시다 카라. 아무튼 그러니까 딱 이제 3시 되면은 적당히 멘트 뱉다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뱉을만한 멘트가 좀 몇 개 있을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이제 오늘 저녁에 하게 될 얼류 휴먼이라는 게 솔직히 기대 중이긴 해요. 오늘 어떤 게임일지 기대 중이라서.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덥다라는 얘기를 좀 안 했는데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졌습니다. 그치면서 거의 여름 이제 중순 들어가고 있는데 여름 중순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엄청 덥다 엄청 습하다 이런 감정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솔직히 여름치고는 굉장히 시원한 것 같아요. 여름치고 굉장히 시원하고 습도도 낮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여름치고는. 이번 여름은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이번 여름은 뭔가 시원하네요. 갑자기 확 더워지고 오래 가려나? 이 정도면은 가을에 갑자기 발에 푹 찌는 거 아닌가 싶네요. 계절이 늦게 오지 안 오진 않으니까요. 이 정도면 사실 봄이랑 가을, 겨울, 여름이 다 미뤄진 거 아닐까요? 네, 봄부터 해서 미뤄진 거죠. 지금의 봄인 거죠, 사실.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봄인 거예요, 사실. 이제 보통 봄이 3월, 4월, 5월인데 좀 미뤄져가지고 4월, 5월, 6월인 거죠. 7월부터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처럼. 이제 6월 말이에요, 벌써. 6월 말인데 안 더워요. 엄청 안 덥습니다. 엄청 시원합니다, 오히려. 오늘 좀 되게 시원한 날씨라서. 이 정도면 걔들이 미뤄진 거 아닐까. 날씨가 굉장히 시원하니까 그래서 전 좋긴 합니다. 사실 전 좋아요. 날씨가 시원해서 방송하기 편하기도 하고. 집에 있기 편해요. 아니 더워도 에어컨 키면 되는 거긴 하지만 에어컨 안 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짜 겁나 습하고 겁나 덥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선선해지고 이상한 날씨예요. 이상한 날씨. 진짜 웃기죠, 날씨가. 왜 이러지? 분명 며칠 전만 해도 엄청 덥고 엄청 습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괜찮아졌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걸리고 속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아마 방송 시간을 보니까 다다음 노래를 끝으로 하는 게 맞겠네요. 다다음 노래는 이제 2분 7초짜리 노래고요. 다다음 노래를 끝으로 오늘 방송은 쫑하는 걸로, 이렇게는 이제 낮 방송은 쫑하는 걸로. 아, 아니다. 지금 노래를 끝으로 쫑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속이 생각보다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쉬고서 오늘 저녁에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올게요. 뭐 1분 남았으니까 뭐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사실 3시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좀 쫑하고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아니 전에는 분명 겁나 더웠는데 갑자기 시원해졌거든요. 그럼 이제 슬슬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굉장히 재밌었고 오늘 새로 와주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 것 같고 팔로우 정말 감사하고요. 인사도 정말 감사하게 받았고 오늘 방송 되게 알차게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방송 되게 알차게 한 것 같았고 그래가지고 뭐 사실 오늘 찾아오신 정말 감사하고 인사해주신 감사하고 팔로우해주신 분도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알차게 했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2시간 정도 하는 방송을 할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다들 참 잘 자셨길 바라고 맛있는 음식도 드셨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이제 열심히 파이팅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방송 알차게 했고 썰도 되게 많이 풀었죠 오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와가지고 어제 낮에 찾아놓은 게임 할 것 같아요. 얼류 휴머널 게임인데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오늘 저녁에 뵙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바이바이.